2차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탈락이 된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가구당 4억 원이나 나왔대요. 서울을 필두로 한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요, 더욱더 불투명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이 재건축 시장에 두 가지의 큰 악재가 터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시장 얘기인데요. 타이틀은 이겁니다. 다시 막히는 목동 재건축, 9단지의 안전진단이 최종 탈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비업계에서는 서울 양천구청에 따르면 이 목동 9단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사실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아서 기대감이 컸는데 최종적으로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어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처음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에서부터 B, 이 C등급까지는 이거는 재건축이 불가하고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재건축. 그리고 2등급은 말 그대로 이제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겉에서 봐도. 당장이라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누가 봐도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재건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시행을 하면은요, 대부분이 이 D등급을 받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조건부라는 거는 안전진단을 2번 받아요. 1차와 2차 2번 받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재건축 하려는 현장이 얼마나 불안하냐, 오래돼가지고 건물의 노후도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런 게 얼마나 심하냐, 이런 걸 측정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측정한 게 과연 적합한지를 이제 국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동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을 받아서 1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 2차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이 9단지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목동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D등급을 받아서 무난하게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를 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1, 2차 안전진단 관리 주체를 지자체에서 시도로 변경을 하면서 강화됐죠. 현장 조사가. 그렇다 보니까 우려가 됐는데 이 9단지는 대책 발표되기 전에 적정성 검토를 시작해서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그 강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목동 6단지는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동 9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목동 6단지도 통과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또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포에 있는 이 성산시형이거든요. 이 단지가 있어요. 얘는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떨어진 거는 목동 9단지잖아요. 이 두 단지 중에 하나는 통과하고 하나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1차 안전진단 통과했을 때, 1차 안전진단을 끝냈을 때 이 적정성,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낡았냐, 어디가 더 노후됐냐, 이런 종합적인 점수 판단했을 때 성산시형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점수가. 이 안전진단이라는 건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산시형이 통과를 했으니까 당연히 점수가 훨씬 낮았던 목동 9단지도 당연히 통과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목동이라는 데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수는 오히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최종 안전진단에서 떨어뜨렸다라고 강하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목동 9단지가 지금 안전진단 최종 탈락하면서
이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돼 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에 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하나가 또 들려왔습니다. 자,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죠.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가구당 4억 원이나 나왔대요. 역대 최대치랍니다. 자, 보면은 어디냐면요, 이곳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담금으로 가구당 4억 200만 원을 통보를 받았다. 이곳은 공사비가 약 8천억 원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근데 이어서 볼게요. 이 업계에 따르면요, 서초구, 반포 3주구 조합에서 재건축 예상 부담금으로 가구당 4억 200만 원, 총 5,965억 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받았어요. 이 반포 3주구가요, 약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이 가구당 4억 원씩 계산하면 얼추 뭐 6천억 정도 나오죠. 이렇게 지금 부담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반포 3주구 제초한 금액은요, 역대 최고치인데 종전에 가장 높았던 서초구에 있는 반포 현대아파트가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약 3배 가까이 더 지금 부담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반포 3주구와 위치를 보면요, 여기입니다. 이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각광받는 녀석 중에 하나였죠. 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세대수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500세대, 총 나중에 재건축 후에 7,000세대로 되는 큰 단지이고, 또 옆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뭐 원베일리, 아래쪽에는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좀 신축급이면서 혹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신축으로 변화될 이런 유망한 아파트들 주변에 새 아파트로 대단지로 구성되는 재건축 단지였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단지에서 4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이 4억 원 나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 과거보다도 3배가 더 나왔다는 거가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악재 때문에 덩달아서 타격을 받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거는 8.4 서울권역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그 방안에서 보면은 서울권역에 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13만 2천 호입니다. 13만 2천 호. 자, 그 중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13만 2천 호가 되는지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자,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이거는 서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빼고, 3기 신도시가 2만 4천 호기 때문에 요거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약 10만 호 정도가 이제 서울 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 중에서 이번에 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려던 게 얼마였죠? 7만 호예요, 7만 호. 자, 10만 호 중에 7만 호. 약 70% 되겠네요?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앞서 봤듯이 이런 재건축에 관련된 큰 두 가지 악재가 펼쳐지면 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급하려고 했던 이 공급 계획이 계획대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죠. 심리 악화되면은, 특히나 여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은 5만 호고요. 재개발은 2만 호예요. 재건축의 비중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건축 악재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던 공급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 두 가지 재건축에 관련된 이 소식은요, 사실 재건축 시장을 크게 얼어붙게 만드는 소식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실제로 부과됐는데, 부과된 것도 굉장히 역대 최고 금액으로 부과가 됐죠.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하려는 분들은. 그리고 안전진단에서도 이제는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주지 않겠구나, 즉 재건축의 시작조차 힘들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 현장들은.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이 서울에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 8.4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 8.4 대책의 핵심이었던 이 정비사업분이 공급이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신축을 공급해서 서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신축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질을 빚을 거다. 즉 신축 공급이 잘 안 될 거다. 어떻게 될까요? 서울 내 신축 아파트들의 가치는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서울을 필두로 한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요, 더욱더 불투명해졌어요. 사실 서울에서 재건축에 인센티브도 줬어요. 공공재건축이라는 것도 8.4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줬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든지 안전진단에서 탈락시키면서 재건축을 나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활성화시켜주는 게 아닌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시장은 더욱더 안정화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